중견기업 공장장 중견장입니다. 입에 달고 사는 단어 퇴사입니다. 요즘 장기 근속자가 별로 없죠. 요즘 신입으로 입사해서 정년까지 퇴직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현재 23년을 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9년, 6년, 2년, 6년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입사, 3번의 퇴사를 거쳐 23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현재 산업 평균 근속기간은 4.9년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길게 근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의 함정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는 기간을 본다면 2년까지가 거의 57.8%, 60% 정도가 퇴사를 하고 3년이 지나면 거의 80%가 퇴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이는 사무실에 14명이 앉아있지만 저기서 제가 두 번째로 근속연수가 높습니다. 이제 겨우 7년 돼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도 같이 꽤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 한 명의 퇴사자가 생겨서 이것저것 되짚어 보다가 오늘 주제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번의 퇴사, 4번의 입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짚어 보면 현재까지 잘 퇴사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모자라고 잘 옮겼다고 생각했지만 되짚어 보면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곤 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퇴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사의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퇴사의 이유는 너무 많죠.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옮긴다, 몸이 좋지 않다, 그냥 기분 나빠 퇴사한다, 어떤 놈이 꼴보기 싫어 퇴사한다 등등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의 조건은 뭘까요? 먼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자기의 발전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퇴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 또 집에 돈이 많아서 그냥 쉰다, 이런 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누가 꼴보기 싫거나 일이 너무 많거나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해서 유사한 직종, 유사한 환경으로 간다면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월등하게 나은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잠시 숨 한번 깊게 쉬시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화를 삭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 퇴사를 할 때 개인의 이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절대 위에서 말한 사소한 이유가 아니고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퇴사 또는 이직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전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정말 돈 아니면 내가 왜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저런 이상한 놈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돈이죠. 생계 유지가 직장생활의 절대적인 목적입니다. 급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번 줄어들면 다시 올라가는데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주식하고 똑같죠. 일반적으로 회사 연봉 인상은 1년에 5% 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하면 물론 10에서 15%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 이벤트 없는 경우는 2에서 3% 올라가는 게 다입니다. TV에서 나온 것처럼 연봉 계획서 가지고 오면 사인하지 않고 버티다가 연봉이 팍팍 올라가는 것은 모두 다 거의 99% TV 속 회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디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만약 제대로 보지 않고 회사를 옮겨서 5%라도 연봉이 내려가게 된다면 원복하는데 2년, 그동안 손해보는데 2년, 이렇게 해서 총 4년의 시간이 손해로 다가옵니다. 그건 누가 만회해 주지도 않죠. 보통 회사는 1년 만기가 차지 않으면 호봉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애매하게 연초에 이직을 해서 연말까지 그 회사를 다녔다고 치면 그냥 1년의 근속기간이 먼지처럼 사라진 경우가 생길 때도 있죠. 그리고 꽉 찬 1년 근속이 아니라면 진급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빠진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세상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터줏대감이 있고 그 사람들은 텃세 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3명 이상 있는 회사부터는 무조건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회사 이직을 해서 경력직으로 그 회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지 아마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먼저 쑥 훑어보고 저 사람이 과연 초식동물인지, 육식동물인지, 잡식동물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간의 경력직을 테스트를 하죠. 동일 직급이면 저 사람이 내가 일할 만한 파트너인지 아니면 좀 알로 보이는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그룹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죠. 근데 알고 보면 다 고만고만 사람들끼리 그렇게 테스트를 한 듯 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충분히 보상이 돼야 비로소 잘 이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기준을 따져봤을 때 최소 20% 연봉 인상은 있어야지 만족할 듯 합니다. 절대 쉽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이득을 보면서 이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의 조건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퇴사하고 이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무 잦은 퇴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사 이야기를 몇 번씩 합니다. 이래서 퇴사, 저래서 퇴사, 징글징글하죠. 그런데 그런 게 절대로 플러스 효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몇 번씩 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인사평가하기 두세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윗사람들은 퇴사한다고 하면 일단 귀 기울여서 들어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인원보다 무조건 현대인 인원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주고 잡는 듯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들어준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인사고과를 잘 줘서 특진을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세 달 잡아놓으면 진급 시즌되고 진급 안 되면 또 며칠 기분 나빠서 돌아다니다가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난 잘 줬는데 위에서 잘린 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또다시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면서 몇 달 지나면 데자뷰처럼 작년과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점에서 또 퇴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이 흐르다 진급할 때가 되면 그래 할 때 됐지 하면서 진급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퇴사 이야기 너무 자주 하지 않고 정말 퇴사한다면 1, 2번 조건을 잘 갖춰놓고 내 사직서는 나한테 잘못하면 나간다는 경고장이 아닌 종말을 알리는 최후 통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퇴사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퇴사의 조건이 아닌 퇴사 확정부터 퇴사까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퇴사, 잘못된 퇴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은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우리는 절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진 건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어주만 했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제까지 중견교육 공장장 중견장이었습니다.